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장중에 변동폭은 있었습니다만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1800선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로 돌파하는 모습,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선을 바로 한 방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장중에 소폭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기관들의 매수, 특히나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일단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의 영향을 좀 받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1800선, 코스닥 기준으로는 600선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만 오늘 잘 끝났죠. 그죠? 그 저항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특히 IT,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블록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견뎌내는 바이오주들, 특히 치고 올라가는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IT와 BT를 비교했을 때 오늘은 IT의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라면 BT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나 주식공장장 TV에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바이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괜찮은, 그죠? 제가 이제 표현을 똘똘한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똘똘한 바이오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물론 주식공장장 TV에서 자주 다뤘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바닥을 좀 탈출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종목군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식공장 TV 바이오 코너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거에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범주가 많이 좀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보기 전에 시장 상을 조금 특징 있는 것들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런 어떤 폭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고 또 상승폭도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형 바이오주들의 힘,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던 바이오주들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IT와 BT가 같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이면 굉장히 강한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상반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코스닥이 더 부담이 돼요.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올라온 폭이 더 많고 특히나 급락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똘똘한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수의 흐름과 크게 무관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오늘 거의 4천억 가까워요. 그죠?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보여줬다. 자,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또 시나리오를 정해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코스닥 시장이. 물론 이제 블록딜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죠? 오늘 블록딜이 좀 큰 게 있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거래 증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걸 다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동학 개미 운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동학 개미 운동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죠? 지난 3월 달보다 조금 많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개인들이 좀 팔기 시작을 하죠. 오늘도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라든가 대형 우량주를 바라보는 그런 개인들의 자금이 이 코스닥 쪽으로, 특히 바이오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어떤 또 추론도 가능하지요. 어찌됐든 개인들의 오늘 4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향후 시장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어떤 전망들은 3월보단 4월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올라온 만큼 반대급부로 조정을 시장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 저점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많지 않다. 그래서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은 2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 바닥 가능성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다시 전저점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동학개미 운동, 개인들의 어떠한 하방 경기성을 유지할 만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그렇죠. 목요일부터 본격 집행이 될 증시 안정 펀드 자금들도 강한 하방 경기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또 특히나 30일이 넘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아직 계속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조금 안 되는 외국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외국인 매도세도 좀 완화가 되면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지수가 다시 지난 3월달 저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조금씩이나마 다시 이제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삼성전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늘 6조 4천억 나왔죠.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와서, 물론 2분기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2분기 실적이. 그러나 이 반도체의 어떠한, 그죠? 반도체의 힘을 가지고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2분기 실적도 우리가 기대는 못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또 한번 또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흐름도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좀 두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4월 들어서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자, 일단 바이오 얘기를 좀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양시장의 어떤 흐름을 짚어봤을 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 수열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바닥 대비해서 반등폭을 본다면 벌써 코스피 기준은 18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반등을 한 거예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시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 1850선 근처까지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1750선에 대한 지지, 그 다음은 1650에 대한 지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지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반등폭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절반 정도, 그죠? 절반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3월 급락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지금 회복을 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V자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똘똘한 바이오 관련주들, 뭐 대형 바이오보다 중소형 바이오주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분류만 해봤어요. 뭐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주식공개량 TV를 통해서 좀 언급을 자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백질 신약이라든가 합성 신약, 바이오심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날 바이오 얘기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셀리버리라든가 그렇죠? 뭐 오스코텍, 뭐 티움바이오, 그렇죠? apta바이오, 뭐 브릿지바이오 이런 종목군, 에이프론젠 이런 종목군들 좀 언급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 뭐 종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알테오젠이 뭐 무슨 좋은 얘기가 나왔나. 오늘 한 10% 가까운 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잠깐 알테오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의 흐름을 지켜본다면 최근의 흐름,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양봉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상승, 이 종목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조정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는데 바로 V자로 추세 이탈 이전 시점까지 바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는데 많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이런 21선을 전후로 이어졌던 그죠? 중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으로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가 굉장히 가시화된다. 다시 10만 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뭐 따라서 매수하는 거는 좀 뭐 제가 지금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건 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미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오늘 뭐 10% 오르는 것 같고 내일 당장 또 따라 사는 또 그런 어떤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많이 언급하는 편이에요. 뭐 한두 종목이라든가 뭐 세네 종목 이렇게 압축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서만 언급되는 그런 종목을 다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힘주어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기존에 또 VIP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을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함부로 쉽게 추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관심 종목군들을 주로 많이 뭉뚱그려서 좀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서 나오는 종목군들을 다 뭐 따라서 매수한다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죠? 알테오젠, 일단 오후장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펩트론, 그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또 G3BNT라든가 또 셀리버리 이 종목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희귀병, 특히 이제 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 TSDT라고 하는 그런 생체 내 전송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중증 폐혈증이라든가 급성 폐렴 관련 치료 신약이 지금 영장류 중심으로 독성 시험이 그러니까 비임상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강조해 드렸던 그런 부분. 물론, 앞서도, 뭐, 알테오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준비가 많이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아주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셀리버리 보실게요.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빨랐죠. 그죠? 앞서 보신 알테오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비슷한 류의 종목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던 나이백 같은 종목. 자, 이 종목 역시도 큰 폭으로 뭐 시장 어떤 하락으로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세 복원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도 부합이 되죠. 여러분들 거래량 바닥 얘기도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도 오늘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빠른 추세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한번 3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V자 반등으로 꺾어서 기존 2월 달, 1월 달, 12월 달 이 추세를 그대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봅니까? 그렇죠. 아직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루머 이런 것들은 뭐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그런 거를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주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얘기들도 좀 많이 있고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좀 최근에 어떤 복원력, 주가의 복원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똘똘한 그런 종목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이프로젠 제약 거기 나와 있네요. 그쵸? 바이오 시밀러. 어떻게 보면 에이프로젠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이제 또 꼽을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이프로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뭐 에이프로젠 KIC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만 계열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의 어떤 흐름이 지금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나머지 종목이 뭐 처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제 이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NRDO 업체, 그죠? 리서치보다는 디벨롭먼트에 강화된 그런 종목으로서 1조 5천억의 기술출에 이미 성공을 했다.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올해, 그렇죠,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자, 여러분, 바이오 관련들 중에서 특히나 이런 바이오테크, 이 벤처 기업들 중심으로 흑자를 낸다라는 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흑자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년째, 20년째 아직 흑자 기조로 돌아서지 못하는 바이오 벤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5년도 채 안 됐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미 개발된 물질을 갖다가 그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개발해서 상품화 시켜서, 그렇죠, 유명 빅파마들한테 또 국내든 해외든 거기다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캐시를 만들 수 있는, 금방 실적을 낼 수 있는 NRDO, 우리나라 실적, 우리나라 바이오 실적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업이다. 거기 위에 보시면 큐리언트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큐리언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NRDO 업체에서는 최초로 상장이 된 그런 업체인데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이 없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의 어떤 흐름 또 실적에 대해서 아직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뭐 티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종목군도 오스코텍, 그죠? 뭐 큐리언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잘 보셔야 돼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하나의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큰 종목군들은 좀 오늘 언급을 좀 피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전에 셀트리온 관련 뭐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해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생략을 하고요. 특히 오스코텍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네, 세포, 뼈, 그죠? 이식,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오스코텍도 상당히 우리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HLB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 빅파마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그죠? 뭐죠? 비알코올성, 그죠? 지방 간염. 예.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엔지캠 생명과학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빨간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등한시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복원력이 굉장히 빨라요. 어제, 오늘의 흐름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거래량 바닥이 나오고 바로 뛰어버리네요, 어제. 그죠? 거래량 바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매매 기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최근 이걸로 단기 매매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죠? 또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지금 뭐 장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 좋은 수익률 여러분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좀 고개를 들고 있고 거래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스코텍 함께 볼게요. 오스코텍도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잘 된 종목이에요. 변동성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항대를 그렇죠. 아주 견조하게 잘 돌파하면서 한번 양봉이 강하게 한번 쭉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앞타바이오 이 종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거래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오늘 또 거래가 좀 많이 줄었는데요. 2% 넘는 상승을 보여줘서 이 거래 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움바이오도 안정적인 흐름,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종목군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좀 큰 대형급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급이 아니야 HLB 같은 대형급이 아니고 거기 보면 시가총액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중소형 바이오 벤처들 우리가 반드시 똘똘하다는 게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똘똘하다라는 건 그렇죠.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 우리가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임박한 그런 회사들. 여러분들께서 VIP 회원이 되시면 뭐 체험 VIP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뭐 언급되는 종목군들 포함해서 이 외에 있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시점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뭐 매수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찾겠다. 이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무리합니다. 그죠?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이런데 TV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조금 뭐 뭐랄까 무리가 있고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소수만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제 사야 된다. 관심은 여러분 가져도 좋지만 언제 사야 되며 또 내 투자 금액의 몇 퍼센트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유튜브 방송에서 커버리지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뭐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초보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소수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뭐 경험이 많아서 나는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좀 아직까지는 코칭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체험 VIP 회원 관련 어떤 식으로 되며 또 어떻게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